우리가 배워야 될 게 지구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 지구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이런 거야. 너무 거창하거든 우리 지금. 이게 물리학 파트냐? 아니고 지구과학 파트냐? 아니고 물리학 파트냐? 지구과학 파트냐? 둘 다 아니고 그냥 융합과학이라고 보면 돼.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지구과학에 나오는 부분이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중학교 때 이걸 배우진 않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약간의 더 깊숙이 배우는 거야. 중학교 때 그러니까 수박 거달기로 살짝 핥았다면 혀끝에 먼지만 묻었겠지. 지금은 이제 뽀개는 거지.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자. 우리가 시스템을 보면 시스템이 한글로 뭐냐? 체계. 그렇지. 개야 개. 하해 네 소. 아니라고. 개. 그렇지. 이거라고. 개가 몇 종류가 있는 줄 알아? 다섯. 여기 5개. 4개. 좋았어. 뭐 저기 리트리버도 있고, 그지? 진돗개도 있고, 그지? 열린 개하고 아침 개. 닫힌 개하고 마지막 하나. 고립개. 오, 멋쟁이. 아이솔레이트 시스템. 고립개. 뭔 어떻게 알아? 모르 지금. 자, 여기서 개의 특징을 본다면 물질과 에너지야. 물질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열린 개. 일어나지 않는다. 닫힌 개. 고립개. 그 다음 에너지 교환이거든. 에너지 교환이 일어난다. 열린 개. 일어난다. 닫힌 개. 일어나지 않는다. 고립개. 그래서 우리는 개를 이제 본다면 지구 시스템 그러면 지구 시스템은 지구 내에서는 우리에게 번개면 얘기한다면 수권 있고 직권 있고 그 다음에 기권 있고 마지막에 태권 있고 그지? 응. 그러니까 생명권 있고 그지? 모든 게 사기야 그지? 사기꾼 박성환 선 그러니까 이런 권계가 있는데 애들끼리는 이런 시스템끼리 서로 물질도 교환되고 에너지도 교환되잖아.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 내부의 수권, 직권, 기권, 생물권은 열린 게 해당되는 거야. 근데 아까 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외권이라는 게 있어. 우주. 우주는 에너지 교환은 되잖아. 햇빛이 들어오잖아, 지구로. 그 지구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가기도 하거든. 뭐가 통과 못하지? 물질이 통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나가려면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우주선을 타야 되고, 그치? 이런 것이 닫힌 게. 모든 게 차단된 거. 이게 뭐라고? 고립계. 얘는 안 배우는 거지. 알았어?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외권이다. 알았지? 우주.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우리 지구에 들어있는 수권, 직권, 기권, 생물권. 그죠? 알겠습니까? 인권은 이제 그쪽 딴 쪽이고. 됐습니까? 고립개는 뭐가 있어요? 응? 고립개는 뭐가 있어요? 아, 고립계는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야. 고립계 자체는 실험을 할 때 외부의 에너지를 차단하고 물질 차단은 되게 많이 하죠. 뭐 보일의 법칙의 실험도 물질은 차단하고 에너지는 차단을 못하니까 온도를 일정에 맞춰놓는 거야. 에너지 평등을 맞춰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실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고립계라는 거야. 자, 지구 시스템은 열린 게니까 물질도 교환되고 에너지도 교환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자, 상윤이가 틀린 직권. 그죠? 원시 지구는 되게 뜨거웠죠? 네. 강한 남자였단 말이야. 아, 남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다. 대지의 신이 가이아니까. 그죠? 강한 여자. 뜨거운 여자였다가 이제 점점 눈물이 있고 막 이러면서, 그죠? 애들도 키우고 뭐 이러면서 현재 지구로부터 기온이 떨어졌다고 그러죠. 기온이. 현재 여러분 지구의 기온이 몇 도씨인 줄 알아요? 평균 기온이? 맞춰봐요. 여러분 나이보다는 어려요. 15. 정답입니다. 하. 15도시예요. 알겠어요? 15도시. 그 정도로 평균 기온이 되게 떨어져 있단 말이야. 옛날에는 금성만큼 뜨거웠어요. 금성이 몇 도시인지 알아요? 500도시요. 그래서 지표가 거의 마그마로 될 정도로. 알았어? 압력은 또 얼마나 높았는지 알아? 대기압이? 90기압이야. 지구가 1기압이거든.
거의 90기압. 너네 화성은 몇 기압인 줄 알아? 0.007기압이야. 그럼 니네가 화성 가면 어떻게 돼? 터져. 눈이 돌출되고 막 온몸 피가 푹푹 튀어나오고. 금성 가면 어떻게 돼? 짭대. 짭. 기압이 세요. 그렇게 세요. 목성은요? 목성 정도는 그냥 기체 덩어리입니다. 들어가 착륙도 못해요. 들어가다 타요. 만약에 버티고 들어오면 착륙을 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중심이 누구냐면 수소 금속이에요. 수소 금속. 중심에 핵이. CO2 많은 거. 그런 거 없어요. 금속 아니에요? 수소나 헬륨이 많아요. 걔들은 수소나 헬륨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태양계를 만들고 남은 기체가 밖에 나가서 형성된 게 목성의 행성들이에요. 목성의 핵은 태양풍. 고체가 아니에요? 고체예요. 금속 수소. 수소가 금속이 예, 금속으로 돼. 그럼 뭐 압력이 어떻겠냐고. 엄청 높은 거죠. 일단 여러분, 우리는 지구 시스템에서 요 네 가지가 무슨 개에 해당되고 서로 열린 게. 열린 개고, 요 하나는 얘들하고 얘들 관계는 무슨 개 관계예요? 그건 서로 닫힌 개 관계죠. 서로 에너지만 교환되고 물질은 교환 안 되니까. 아셨어요? 자, 태양계를 구성하면서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중력. 여러분,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생물적으로 어떻게 진화됐을까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과 사족보행하는 동물들의 기관지 차이가 다르고 뭐 이런 거예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 물방울 모양이 이렇게 생긴 이유, 뭐 이런 거. 촛불 이렇게 타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여러분들 앞서 뭐 내신 준비하면서 막 읽어봤을 때 나왔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요 네 가지를 살피는데 요건 살피지 않아요. 직권, 기권, 수권까지만 보고요. 생물권은 다루지 않습니다. 알겠어? 요 세 가지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특징, 그리고선 여기다가 올빵 할까? 여기다 올빵. 요것이 이제 기말고사 범주죠. 시험 범위. 여기는 따로 배웁니다. 진화 이런 걸로.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또 기본적으로 오늘 시간에 배울 것. 자, 먼저 뭐부터 들어간다? 직권부터 들어갑니다. 직권. 자, 직권이라 하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죠. 지구 내부를 인간이 들어간 게 몇 킬로일까요? 찍어보세요. 10kg. 오, 왜 맞아요?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뭐, 멋진데? 어디가 대표적으로 있죠? 러시아? 오, 막 던졌는데, 틀렸어요. 아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이아몬드 광산 10kg예요, 지금. 근데 이거 바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예. 앞에가 타왔지 않아요? 내려가는데 4시간. 와. 갑자기 내려가면 사람이 죽어요. 천천히 가야 돼요. 압력이 세지니까. 일하는데 한 2시간? 1시간? 다시 올라와야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10km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지구 내부 구조를 대충 알고 있죠. 뭐 때문에 알았을까요? 이게 지진파로 한 거예요. 지진파. 잘 보세요, 여러분. 지진파,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이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듣고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것도 파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나 사이에 뭐가 있죠? 앙금이 있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 사이에? 공기가 있는데 걔가 매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반응이 없잖아요, 바로. 신호가 안 갔으니까. 근데 매질이 있으면 나쁜 놈아! 그러면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파동인데, 여러분, 파동은요, 매질이 어떨수록 전달이 잘 될까요? 가까울수록 멀수록? 가까울수록 전달이 잘 돼요. 왜 너희들이 락 콘서트 같은 거, 우드락 페스티벌 이런 데 봤어요? TV에서? 유튜브에서? 보면 앞에서 막 싱어가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다 보면 메탈리스트들이 막 하면 앞에 사람들이 막 광분을 하잖아요. 근데 막 나중에 막 업이 되면 내가 막 가수가 뛰어내리잖아.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뒤로 전달했다가
막 무대로 다시 돌려놔요. 그게 매질이라는 거죠. 자, 니들이 공연하는데 관중이 한 명이야. 근데 얘가 업된 거지. 관중 소리 뛴 거죠. 그럼 누가 받아야 돼? 한 명이 받아야 돼. 걔가 메고 저 무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메고 와서 올려놔야 돼. 과연 누가 빠를 거냐는 거죠. 사람이 막 많은 곳에 얘가 떠내리면 사람들이 막 서로 밀어냈다 다시 밀어가지고 다시 올리쳐 놓는다고. 혼자 있으면 메고 가야 돼. 걔가. 그치? 갔다가 다시 와야 돼. 너무 힘들죠. 못 올 수도 있어. 쓰러져가지고 중간에. 그러니까 조밀조밀하다는 걸 어려운 말 밀하다고 얘기해요. 밀. 근데 듬성듬성 있으면 소하다고 얘기해요. 너하고 내 관계가 소원하다. 이거 가깝다는 걸 멀다는 거야. 멀다. 소라는 게 좀 멀리 있는 거. 긴밀하다. 그럼 가깝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지진파도 바로 밀과 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어디서 빨라요? 밀이 빨라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밀이에요? 고체가 밀어줘, 당연히. 그래서 엎드려 잘 때, 야, 거기 일어나, 야, 이러면 일어나는데, 바로 옆에 가서, 야,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주먹 날라와요. 남학생들은. 안 그래요? 맞아요. 너무 깜짝 놀라니까. 선생님은 기찻길 옆에서 살았거든요. 저희 동네가 유흥의 명소죠. 빠친코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놀이가 너무 충남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죠. 뒷산이 제일 높아요. 앞에 바다죠. 그다음에 기차도 지나가죠. 3대 놀이 문화는 다 갖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겨울이 되면 열차를 많이 이용했어요. 저희가 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못 있죠. 못을 철로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열차를. 열차가 싹 지나가면 10m 앞쪽에 못이 떨어져 있어요. 납작해져서. 그럼 그걸 갈아요. 한 3-4시간 동안. 그럼 앞이 뾰족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수수대 있죠? 거기다 꼽아서 철로 묶고 화살촉이 되는 거죠. 활을 만들어서 연습을 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 진짜. 와. 그거 연습하다가 어떤 동네가 왼쪽 눈이 실명된 애도 있어요. 하늘을 쐈는데 쳐다보는데 꽂힌 거야, 이게. 오. 눈에 진짜 재수 없는 거지. 그 정도로 연습한 활을 관역에 맞는 것도 있고. 토끼 사냥을 가려고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산에.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그게 재밌으니까 팡팡 꽂힙니다, 막. 용기가, 의지력이 탱창할 12명, 13명 정도 모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뭐도 있어야 돼요? 사냥개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집에 있는 개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개 한 마리씩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산에 막 푹푹 빠지면서 가면 토끼몰이는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몰아야 돼요. 그래서 토끼가 굴러요. 뒷다리가 길어서 밑에서 위로는 잘 올라가는데 위에서 아래로는 막 굴러요. 그럼 밑에 사냥 활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들을 이렇게 끌고 산비 타고 가요. 개를 푸는 거죠. 개들이 왕왕왕 그런 막 불러 내려오는 거야. 누군가 막 거기다 쏘고 활로 그러면 평 안 꽂혀요. 평 분명히 우리 연습을 다 해놨는데 안 뚫려요. 띵띵 튕겨나와요 이게. 결국 개들이 가서 막 울고 뜯고 그냥 잡아요. 토끼 사냥. 열심히 하고. 그럼 강아지만. 근데 이제 그게 3월이 되면요. 동네에 강아지가 엄청 늘어나요. 아니 바다 직접 사월이 바다. 네. 봤더니 토끼 사냥하러 동네 개들을 다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저기서 이상한 짓 해갖고 3월이 되면 개들이 강아지들이 엄청 많아져요. 항상 우리는 그런 거 책임지고. 어디까지가 진실이세요? 댕댕이 붕대.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처음부터까지 다. 지금 그렇게 저희가 1년 동안 노는 거예요. 그게 산토끼 사냥이 끝나면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슬슬 닭서리를 가죠. 신석기도 아니죠. 닭서리를 가서 닭을 서리합니다. 근데 저희가 닭을 2-3년 동안 서리했는데 그 양계장 주인이 친구거든요. 친구 아빠죠. 근데 그분이 알고 있는데 냅뒀더라고. 그 폐닭은 땅에 묻어요. 팔 수 없어요. 상품성으로. 알을 낳다 안 되는 거 다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처리해 주잖아. 좋네. 근데 우리는 좋다고 가서.
근데 여러분 그 닭소리도 진짜로 닭뼈가 모가지뼈가 몇 개인 줄 알아요? 70 몇 개래요. 근데 닭이 밤에 가면 이렇게 졸고 있어요. 잡아요. 비틀어요. 그러면 털을 떨고 쓰러져요. 그래서 놔요. 잡아요. 비틀어요. 그럼 털을 떨다 죽어요. 그런데 얘가 없어. 아까 놨던 놈이 없어. 그러면 어디 하나 보잖아요. 걸어다니고 있어. 그럼 얘를 놓고 걔 가서 틀어. 야 가서 얘는 없어. 그럼 그걸 잡아서 또 틀어. 그럼 얘가 또 없어. 그 옆에 우리 동네에 닭신이 계셨어요. 중학교 2학년 형인데 그 형 꼭 닭자리 가면 아침부터 뭘 갈아요. 우산대 있죠, 우산대. 그거를 싹 갈아요. 그러고선 딱 닭소리를 가면 닭을 딱 잡고 벼슬 있죠. 그 앞에를 쏙 넣었다 빼요. 쏙 넣었다 빼고 한 방에 죽어. 손꼴이더라고요. 우리는 맨날 틀어서 틀어 한 이름 몇 번을 틀어야 애가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닭을 가지고 가면 이제 논두렁에 다 물을 끓이고 있죠. 밤에 거기다 딱 넣고 털을 벗겨서 닭도리탕 딱. 그 아침에 딱 서로 웃으면 여기 닭털인 거야. 그리고 5월이 되면 딸기 소리. 딸기는 장발장이에요. 아니 어렸을 때 그게 놀이였어요. 5월이 되면 딸기 소리를 다니는 거야. 딸기 소리를. 그러다가 겨울엔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돼. 6월이 되면 자두, 그 다음에 7월이 되면 뭐 저기 참외, 수박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럼 가을까지 갑니다. 막 감은 절대 소리 안 해요. 놀린 게 감이라. 사과 뭐 이런 거. 옛날에 사과사리를 한번 갔다가 사냥개한테 쫓기는 바람에 여튼 그렇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막 바다로 얼음 지치기 가고요. 뭐 그 강에 이렇게 얼음이 얼면 그 부셔갖고 이렇게 타고 강에서 돌아다니고 그런 거 하고 놀았어요. 서현이라 물 들어오면 막 물이 차니까. 저 한번 떠내려갔었어요. 바다로. 네. 한번 떠내려가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지진파가 뭐 때문에 겠냐면 우리가 기차가 올 때까지 보는데 눈으로 보는 거랑 귀로 듣는 거 이 귀가 빨라요. 아파치들이 제일 마지막까지 싸웠죠. 그 미국에서. 걔들이 왜 그렇게 기병대랑 잘 싸웠냐면 땅 진동 소리를 듣고 말이 몇 마리고 몇 명이 탔는 데까지 맞춘대요. 이걸로. 그래서 이 고체음의 진동이 훨씬 빨라요. 저희도 이렇게 철로에다 귀를 대면 열차 온다. 그럼 애들이 저기 산꼭대기 있는 애들이 손짓을 해요. 깃발로. 온다고. 그럼 그때 착 놓고. 근데 이걸로 금방 먼저 느껴져요. 보면. 그러니까 지진파가 P파가 있고요. S파가 있어요. 이 P파라는 뜻이 사실은 프리머리예요. 먼저 온다. S파라는 뜻은 세컨더리예요. 영어를 굉장히 잘 쓰죠. 막 흘려 쓴 걸 볼 거예요. 스펠링 못 보게. 그러니까 프리머리라는 건 먼저 온다는 거고 두 번째로 오는 게 세컨더리예요. 그럼 마지막에 오는 게 뭘까요? 엘파예요. 엘파. 뭐의 줄임말일까요? 애들 라스트 뭐 이런 말 하는데 아니요. 롱 웨이브예요. 롱 웨이브가 오면 끝난 겁니다. 세상 멸망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얘가 굉장히 피해가 큰 거고 피파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고체나 액체 모두 통과 가능한데 이 S파는요. 고체는 통과하는데 액체는 통과를 못해요. 이 지진파로 하여금 지구 내부를 찾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는데 멘틀과 지각의 경계면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모로비치치예요. 그래서 이게 모흐면입니다. 얘가. 알겠어요? 모로비치치라는 사람이 피파의 굴절파 속도로 이 모흐면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가 내부로 더 쏘니까 얘가 속도가 갑자기 S파가 통과 못하는 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멘틀과 핵 경계면이죠. 얘를 구텐베르크면이라고 해요. 구텐베르크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니? 네. 금속활자. 그 사람 금속활자 구텐베르크야. 우리 직지신경이 뭐 100년은 더 앞섰네. 그
유럽에서 최초의 금속 활자한 구텐베르크 그 사람이야. 여기가 경계면 잡았지? 그 다음에 외핵과 4개 경계면을 발견한 건 얼마 안 됐어요. 1900년대 50년 이후에 6.25 이후. 이게 내만면이에요. 여자. 민엔대학교 예전까지 총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 동경대로 유학 갔다가 발견했죠. 한번 보세요. 읽어봐요. 뭐 그래? 예. 모후면, 구텐베르크면, 내만면. 알겠어요? 이게 과학자들이에요. 뭐를 이용해서 한 거예요? 지진파요. 알았습니까? 지진파를 이용해서 발견하게 됐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알았어요? 그러면 이 지진파를 통해서 얘들이 속도를 가지고 찾았다. 그래서 P파, S파가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 지구 내부를. 인간들이. 알겠지? 자, 지각 봐봐. 지구의 단단한 겉부분인데 대륙 지각과 무슨 지각이 있어? 근데 잘 봐라. 누가 두껍대? 대륙이 두껍대. 근데 누가 무거운지 알아? 오, 맞아요. 해양 지각이 무거워요. 해양 지각이 보통 우리가 봐요.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의 밀도를 묻지는 않는데 해양판과 대륙판의 밀도는 물어봐요. 알았습니까? 그래도 해양판이 더 무겁습니다. 밀도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결국 둘이 만나면 누가 밑으로 깔린다? 해양판이. 자꾸 나한테 인사해요. 미치겠네. 그죠? 자, 지금 5번은 인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의 인사라고 받아요. 좀 부끄러웠어요. 같이 인사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좀 갖고 있고. 자, 지각 밑에 여기를 무슨 면이라고 한다고요? 경계를? 모면. 실제로 여러분, 왜 이렇게 좋아해? 실제로 여러분, 예전에 알래스카를 소비에트 연합, 소련에서 샀죠. 누가? 미국이 샀다고요.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그때는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이었죠. 팔았어요. 알래스카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석유도 나오고 난리 난 건데. 거기서 한 사장님 이러시면 곤란하죠. 잘 보세요. 케네디라는 대통령 알아요? 케네디? 네. 존 F 케네디죠. 이 사람이 지구 내부 조사를 위한 모로비치치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그게 알래스카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5km 정도 파고 들어갔는데 폭삭 무너진 거야. 500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상원의원, 하원의원에서 난리 났죠. 당장 때려쳐라. 그래서 그 계획을 지우고 갖고 간 게 아폴로 계획이에요. 달 탐사. 알았어요? 69년도에 일어났던.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모면에 대한, 그러니까 모로비치치라는 사람이 그 모면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직권을 가르는 과정에서 요게 누구예요, 여러분? 멘틀이거든? 이 멘틀이 유동성 고체라고 하거든?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 근데 왜? 원동력이 뭔데? 1번, 휘발유. 2번, 부족한 잠. 3번, 용기. 4번, 객기. 5번, 방사성 동위원소의 분계열. 그거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분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저 안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어서 걔가 폭발하면서 나오는 에너지, 그게 방사선이죠. 말 그대로 방사능을 갖고 있는. 걔 때문에 얘가 1년에 1cm씩 움직여요. 알겠어요? 유동성 고체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고체, 아까 얘기했죠. 지각에서 지진파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멘틀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알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모으면이 발견된 건데 누가 밀할까요? 지각과 멘틀 중에 누가 밀할까요? 속도가 빠르려면 얘가 밀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근데 봐요. 여기를 누가 발견했다겠죠? 여기를 S파가 통과 못해. 왜? 외핵이 액체야, 액체. S파가 통과를 못해요.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이거 발견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액체 상태로 S파가 통과 못한다. 이럽니다. 그런데 여기가 액체라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러분, 핵에는 어떤 이온이 제일 많다? 그리고, 그렇죠. 얘들이 다 양이온이에요.
양전하를 뛴 애들이 움직입니다. 뭐가 흐를까요? 맞아요.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흘렀더니 자기장이 생기더라. 누가 발견했어? 똑똑한 사람. 여자. 정답입니다. 어? 여자도 정답이에요. 오. 사실은 전기장이 생길 때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최초로 발견한 논문을 쓴 과학자는 웨일스테드예요. 똑똑한 사람, 웨일스테드. 근데 그 웨일스테드의 논문을 도와준 게 와이프야. 와이프가 그럼 과학자냐? 아니에요. 전기학이 옛날에 물리학과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학은 끼 있는 사람들이 갖고 노는 장난 유희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라고. 근데 나중에 그게 톰슨 시대에 와가지고 입자들의 발견에서 전기가 엄청 필요한 걸 물리학자들이 필요로 느끼죠. 이게 합쳐진 거거든. 전기학이 물리학으로 들어온 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쯤에 전기에 빠져 있던 웨르스테드가 그 전기장의 그 영향력이 크니까 두께를 막 거의 30cm 두께로 벽을 차단하는 거죠. 차폐하려고. 밖에 나가면 좀 사람에게 안 좋으니까. 그 안에 실험만 하는 거야. 과학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가 실험을 하다가 이제 멈출 때 있잖아. 쉴 때 힘들어. 좀 쉬고 있으면 문이 딱딱 열리면서 와이프가 차를 가지고 와요. 그 차를 마시고 실험이 열심히 하다가 멈춰 있으면 딱딱 식사를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 하루는 얘가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다 차단돼가지고 안 보일 텐데 내가 실험을 멈췄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부인이 얘기하기를 당신이 실험을 하면 그 주방에 있던 칼들이 한쪽으로 다 쏠린다 이렇게 쫙. 그래서 실험이 끝나면 원시로 돌아오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듣고 전류가 생기면 자기장이 생기겠구나를 최초로 그 사람이 알아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여자. 정답이죠. 그렇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양전하가 움직이게 되면 자기장이 생긴다고요. 그게 지구 자기장이야. 알았어? 니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북극이잖아. 여기가 남극이고, 그지? 남극이면 사우스, 그지? 북극이면. 근데 잘 봐라. 자석으로 따지면 얘가 N극이다. 자석으로 따지면. 그래서 봐라. N극은 자기력선이 어떻다?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럼 여기는 무슨 극이 되는 거야? 쏙 들어간다. 알겠냐? 고맙다. 리액션 해줘서. 그러니까 S극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잖아, 얘들아. 나침반을 놓으면 이 빗금친 게 N극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석 쪽으로는 뭐다? S극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나침판이 이렇게 간다? 북극에 딱 가잖아. 나침판을 들고 너네가 북극에 가면 나침판이 이렇게 돼. 바닥 서. 진짜요? 적도지방은 이렇고 자꾸 극지방 갈수록 이렇게 수고. 나중에 여기 끌 수 있어요? 밑에다 이렇게 받쳐놓고 있으면 꼼짝 못 하겠지만 공간에 놓으면 여기 이렇게 숨는다니까, 이렇게요. 알겠어요? 이제 지하관에서 여러분들 들어가면 배우는데 난 지하관 안 하지롱. 왜 안 하냐고 묻는다면? 어려워서? 귀찮아서. 시간이. 그래서 봐라. 외핵의 움직임은 지구 자기장을 형성시킨다. 근데 이 지구 자기장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기장을 형성하면 있잖아, 얘들아. 태양이, 알았어? 태양이 뭐를 내보내, 이렇게. 뭐를 내보내? 태양풍을 내보내지? 네. 이게 어떤 행성의 생명체를 무너뜨리는데 1초도 안 걸린대. 이 태양풍에 노출되면. 근데 지구는 무엇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장. 자기장이 있잖아, 이렇게. 맞지? 얘가 쭉 있잖아. 그러면 얘가 와서 눌리면 봐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 지구 자기장이다. 다시 말하면 태양풍이 와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기장이 흰색인데 태양풍에 의해서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생명체들이 태양풍 영향을 안 받고 살 수 있는 거지. 이게 흰색 자기장이 무너져서 생명체가 사라진 게 화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장이 약간 뒤틀려서. 근데
요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는 빈 공간이잖아. 여기로 얘들이 가끔 들어올 수 있어. 앞에 오로라. 이런 게 델린저 현상이야. 흑점 주기가 최대일 때, 11년 주기로. 그때 이제 북극의 막 전자파 이런 것들, 전기 통신 다 마비. 그게 캐나다나 러시아 북쪽이나 아이슬란드 이쪽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노란색의 그 방어 디펜막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써서 벤 앨런데라고 그래, 이거를.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네 개, 우리가 외핵과 네 개 있는데 외핵이 액체라 이런 자기장을 형성해서 지구를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미난 이야기 이렇게 들어도 어차피 너네들이 나중에 직전 가서 떠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떠오른단 말이야. 알았어? 자, 내액은 고체 상태인데 압력이 가장 클 거라고 예상을 해. 야, 니네는 지구 중심으로 막 들어가면 중력이 점점 세지겠지. 네. 점점 세지겠지. 그러다 핵 중간에 오면 0이다. 가서 뚝 떨어져. 그럼 그걸 통과하면 다시 세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옛날에 어떤 계획도 있냐면 우리나라를 빵 뚫어갖고 직진을 뚫으면 브라질이 나오거든. 브라질 앞바다가 나와요. 그 해저 터널을, 그 내부 터널을 만들면 중력에서 빡 들어갔다가 그 들어간 속도로 관성력으로 빠져나오면 되잖아. 그게 돼요. 그거를 연구를 했었지. 근데 안 근데 되잖아. 못하지. 그거 어떻게 설비해. 뚫고 들어갈 힘도 없고. 그런 거죠. 지금 직권을 봤는데 여러분, 직권을 구분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중력. 지진파다. 알겠어요? 지진파라고 해서 직권, 멘틀, 그 다음에 뭐 외핵, 내핵. 그럼 직권과 멘틀의 경계는 무슨 면? 모로 피치치 불연성면이라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모면이라 하고요. 그러면 멘틀하고 외핵은 구미호 뭐 그지? 구텐베르크면. 마지막 외핵과 내핵은 레만면. 레만면. 뭐 그래? 뭐 그래? 아유, 알았어?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리고 여기서 80%의 멘틀이 유동성 고체인데 시험에 얘가 나올 확률을 120%. 알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요게 지각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린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모호면이에요, 이게. 알았습니까? 이게 모호면인데 잘 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암석권은 지각 플러스 뭐다? 지각 플러스 멘틀의 상단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암석권이라는 거. 이거를 뒷장에 가면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판이라고요. 판 구조론의 판이 얘예요. 그러니까 직권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멘틀의 상단부인데 이게 100kg입니다. 딱 100kg. 그러니까 해양판도 있고 무슨 판도 있다? 대륙판도 있는 거죠. 근데 이 해양판과 대륙판의 두께를 보면 누가 더 두껍다? 대륙판이 두껍다. 근데 밀도는 해양판이 3.0, 대륙판이 2.7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보고 여기서 멘틀의 상단부 무슨 권이라고 써 있어요? 연약권. 여기서 바로 유동성이 일어난다. 알았어요? 유동성이 일어난다는 거 봐요. 이렇게 무승부가 있고 상승부가 있고 어디 가면 에요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데 1년에 1cm예요. 그 에너지원이 뭐다? 1번 용기, 2번 객기, 3번 폐기, 4번 방수성 동위원소의 분결. 이해 갔어요? 나옵니다 그거 진짜로. 여러분 방사성 방사성 동위원소의 동위원소의 붕괴열이요. 열. 아시겠습니까? 성장에서 다른 거예요. 원자 번호는 동일한데 중성자의 숫자가 다른 애들. 네. 1번 수소 1자리랑 1번 수소 2자리랑 1번 수소 3자리요. 중수소 3중수소. 저 배웠어요. 예. 네. 우주 빅뱅 초기. 진짜요? 예. 걔들이 충돌해서 헬륨 만드는 과정.
자, 이번에는 수건이다. 수건은 수직으로 내려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수건을 보면 수압이 존재하겠지? 10m 들어가면 1기압 상승한다. 그러면 10m로 들어가면 우리는 수압을 얼마를 느낄까? 2기압을 느끼는 거야. 20m 들어가면 3기압.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자기가 스킨스쿠버를 하고 싶다. 물속으로. 그때는 이퀄라이저를 잘해야 된다. 코를 막고 내뱉으면 눈에서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하면서 내려가야 돼. 그래야 귀가 안 아파. 선생님이 객기를 부렸다가 작살났네. 괌에 갔다가 이제 몇 번 했지. 스킨스쿠버를 좀 했으니까 나도 이제 유경험자 이래가지고 이제 동료 선생님들이랑 이제 우리가 그 미래엔 책을 썼거든. 이거 쓰고. 진짜요? 아이 그럼 선생님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그 엠빵으로 테니스도 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아니 그건 다 하는 거 아니야. 야 걸어도 다니고 밥도 먹고 그거 다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과학까지 완벽하시네요. 너무 저기 신격화 시키는 건데 이게 누구도 그렇게 살아 원래.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또 여선생님들이 수영을 못 하잖아. 밑으로 못 내려와. 바둥바둥거리고 한 번을 딱 손을 잡고 끌고 내려가 줬지. 그랬더니 손을 톡톡 치더라고. 봤더니 쟤도 좀 그래서 둘을 데리고 나가려고 내가 이걸 못했어. 내려갔는데 귀가 아픈 거야. 찡 아픈 거야. 근데 밖에 나갈 수가 있나. 막 사람들 막 물고기 보고 그러는데 이제 막 앞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 리드하고 귀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나왔는데 툭 봤더니 불러도 대답이 없냐. 한 30분을 찡 하고 다녔어. 진짜 아프더라고 귀가. 여튼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곳인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정도. 니들 같으면 이거 나온다. 자, 대부분은 누구라고? 해수인데 고기 국물도 있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근데 육수의 대부분이 누구냐? 이거야. 빙하의 형태로 가장 많이 분포해. 70%가 빙하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얼음의 형태. 알았어? 뭐의 형태? 얼음의 형태로 가장 많이 존재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층상구조 있잖아.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 특히 이 그림 잘 봐봐. 여기서 보시면 이거 기권이랑 비슷한데 너희들 아직 기권 안 배웠잖아.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봤을 때 밑에가 뜨겁고 위가 차가워야 대류가 일어나는 거 알지? 네. 근데 밑에가 어떠니? 차와요. 위가. 뜨거워요. 그럼 얘가 움직일까? 아니요. 이런 걸 이렇게 불러 얘들아. 이거 잘 들어야 돼. 뭐하다고? 안정한. 안정한 것이 비정상이야 얘들아. 알았니? 안정하면 물에 움직임이 없는 거고, 그러면 심해층의 물질과 혼합층의 물질이 차단돼 얘들 때문에. 그 심해층에 사는 물고기가 혼합층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지. 알았어? 근데 그걸 뚫고 올라올 정도다. 저 밑에서 뭔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심해어가 발견되거나 그러면 이제 뭐 해일이 일어난다. 뭐 지진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못 와. 요 수온약층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니들이 이제 시간이 좀 나면 매그라는 소설이 있어. 그 매그라는 10만 년 전에 멸종한 상어의 조상이 있거든. 메갈로돈. 근데 그 매그라는 소설의 주인공인 이 메갈로돈이 첫 장면이 뭐냐면 소설의 첫 장면이 티라노사우루스 있지. 걔가 물 마시려고 갔는데 걔를 한 입에 물고 들어가. 이 입 옆에가 4m래 입 길이가. 길이는 40m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애가 한 입에 물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 소설에 의하면 얘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심해층에. 근데 그 무슨 수온 약층을 못 들어서. 그러니까 밑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들어가는 그 유인 탐사선이 있을 거 아니냐. 걔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니까 뭔가 하나 휙 지나가니까 굉장히 큰 놈이 뭔가 지나가는 것 같다. 위험하다. 올려라. 올라가는 와중에 걔가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돼? 그 줄의 와이에 걸려 얘가. 걸려서 뒤엉켜서 찢어지겠지? 피가 나는 거야. 근데 그 피냄새를 맡고 다른 매그가 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끌고 올라갈 거 아니야. 시체도 달려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수십 미터에 해당되니까 그 피 혈류량이 엄청날 거 아니냐? 그걸 뜯어 먹으면서 매그 하나가 여기를 통과하는 거야. 여기 소원약층을. 원래 통과 못 해. 근데 뜨거운 피가 쏟아지니까 걔가 보호하는 거지. 뜯어 먹으면서 올라가는 거지. 근데 올라간 놈이 하필 암놈이야. 그 놈이 또 새끼를 메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소설이야. 장르가. 그런데 뭔가 그래도 현실감 있게 표현을 해놨잖아. 그만큼 수원약층으로는 물질 교환이 차단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다, 이거는. 그럼 혼합층은 뭐냐? 혼합이 됐대잖아. 그럼 누가 혼합했을까? 내가 했겠지, 손으로. 그건 아니잖아. 바람이야, 바람. 표충수기 때문에 이런 걸 표충수라는데 바람의 혼합이야. 그럼 바람이 세면 혼합층의 두께는 어떻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 알겠어? 이 바람은 가끔 응용이 되면 너네 학교는 응용할 수 있다. 계절별 응용이 나올 수도 있고 위도별 응용이 나올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얘를 지금 보면 혼합층은 바람의 세기가 두께가 뭐하고 비례한다고? 바람의 세기와 비례한다고 했잖아 지금 내가. 여기는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난다. 그지? 대류가 없다. 그지? 심해는 밀도 차에 의해서 대류가 일어나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해진 거야. 보통 여기를 이렇게 불러. 4도씨 정도. 왜 4도씨냐면 물은 4도씨 때 밀도가 제일 크니까. 알겠어? 자, 이렇게 놨는데 요 특징을 가지고 봐라. 이게 수심이고 이게 수온이야. 그럼 여기 0도씨 이렇게 잡으면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어떤 색깔이 겨울일까? 파란색? 왜? 일정. 표층 수온이 제일 낮으니까. 니들은 뭐 표층에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언제가 여름일까? 그렇지. 표층 수온이 제일 높으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기본으로.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빨간색이 봄, 가을이지. 언제가 가장 바람이 세냐? 봄, 가을. 야, 이거 보고 대답하는 거 자기 1년 동안 산 그 어떤 뭐 경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봐라. 노란색은 요게 혼합층이야. 빨간색은 여기까지가 혼합층이잖아. 누가 두껍냐고. 빨간색이 그래 바람이 세다 이렇게 본다고. 알았어? 이게 언제라고? 봄, 가을. 봄, 가을이라고. 여기 언제? 여름. 겨울철에는 거의 심해층과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그 다음 봐라. 이게 0도씨고 이거 조심해. 뭐라고 읽어야 돼? 시 90. 북이 90도라고 읽는 거야. 북이. 얘는 남이 90도라고 읽는 거야. 위도라고 위도. 위도가 가로줄이야 세로줄이야? 가로줄. 가로줄이 뭐라고? 위도. 위도라고. 세로줄이 뭐라고? 경도. 경도. 세경이 가위라고. 알겠냐? 아, 요즘에 신세경 나오나? 신생각. 예뻐요. 너 모르지? 왜 몰라요? 화를 내. 혹시나 세대 차이 느끼나 싶었더니 안 나네? 신세경은 너 신세경 알아? 알죠? 어주 짜는데? 걔가 출연한 작품 얘기해봐. 지붕 뚫고 하이킹. 하이킹. 너무 옛날 거잖아요. 타짜. 오, 3, 2, 1. 알아요. 잘해야 돼. 투세야 돼. 투야 투. 대단한데? 저 타짜 다 봤어요. 3 제목은? 원아이제. 오. 대단한데? 그러면 이게 위도인데 얘들아 여기서 90하고 0도 중에 누가 고위도일까? 영도. 요 역시 이건 그럼 뭐야?
얘들아, 고위도 저위도 중에 어디가 뜨거워? 저희도 그렇죠. 왠지 고위도라고 하고 싶죠.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려요. 조심하세요. 저위도가 적도입니다. 고위도가 극이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 이게 표층 수온이거든요. 봤을 때, 여기 해수면이라고 본다면, 알았니? 해수면을 본다면, 얘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렇게. 여기가 뭐냐? 60도야, 여기가. 아, 진짜 표층이라고 하죠. 표층 높이. 여기가 누굴까? 이게 무슨 층일까, 여기 얘들아? 이게 수온약층이야. 그럼 제일 두꺼운 지역이 바람이 세겠지? 네. 요 지역이 어디냐? 중위도 고압대 20에서 30 사이야. 우리나라가 있는 곳이야. 우리나라가 몇 도에 위치할까? 위도. 36도. 우리나라하고 35.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나눠진 선이 뭐야? 38. 아 38. 그래, 38도야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요 지점이 가장 증발량도 많고, 그러니까 뭐야? 해수면이 제일 짜다는 거야. 염분도 높고 바람도 세. 알았어? 그러니까 사실 이 60도 이상은 혼합층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지. 이해 가냐? 그래서 요런 것들로 출제가 될 수 있다. 얘들아, 얘 이름이 뭐라고? 그래서 저위도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저위도 해역은 여기를 말해. 0에서 30 이쪽. 알았어요? 다음, 수온이 낮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거의 없는 층으로 뭐에 의한 대류가 있다? 밀도의 차이에 의한. 알겠어요? 밀도 차이에 의한 대류가 있어서 거의 변화가 없다. 얘들아, 우리가 직권을 분류한 기준은 뭐의 속도차라겠지? 잘했어. 수권을 분류하는 기준은 수온 변화야. 알았지? 그때 수온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층이 어디다? 수온이야. 그렇지. 수온 약층은 무엇을 차단한다?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걔는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안정하다고 한다고 이 녀석들랑 대류가 없다. 그래, 그게 안정한 거라고. 움직이면 불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게 정상이라니까. 알겠지? 네. 대류가 있어야 이렇게 섞인단 말이야. 알았어요? 혼합층의 두께는 뭐의 세기와 같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알았지? 야, 육수의 대부분이 뭐라고? 그렇지. 이런 것들이야. 그냥 틀려갖고 오지 마. 자, 기권. 일단, 대류권이지. 성층권이지. 네. 중간권이지. 열권이지. 네. 이 끝은 몇 킬로일까? 1000. 맞아요. 1000이에요. 제가 그런 말 했잖아. 일반적인 대부분의 공기는 어디 권에 다 있다? 대류권. 성층권. 대륙권. 열권, 중간권. 모든 권. 외권, 아니야, 외권은 되게 좋았지. 악권인데 아주. 애들아, 여기에 다 있어, 여기. 성층권 앤드 대류권. 알았어? 보통 이 안에 대부분의 공기가 다 있어서 지금 여기 봐봐라. 몇 킬로냐 이게? 거의 50kg. 50킬로잖아. 실제로는 10에서 한 30 요 사이에 공기가 다 있다고 그래. 알았어? 그래서 실제 공기의 두께는 선생님이 한 번 얘기한 적 있지. 축구공에다가 슈퍼에서 파는 비닐 검은 봉지를 이렇게 들고 거기다 담으면 그 비닐봉지 두께가 되겠거니라고. 알았어? 축구공이 지구라면. 그 정도로 얇다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기권은 1000kg라고 그래. 지구 깊이가 6800이야. 지구 반지름이. 1000kg를 대기권이라고 잡는다고. 그러면 적어도 80kg 이상은 공기가 희박하다고 보고 300에서 400 정도 되면 공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럼 300km부터 무엇이 형성되느냐? 인공위성이 돌아, 거기서. 알았어? 지구 안에서 도는 거예요. 네, 대기권 안에서. 왜 인공위성이 돌려면 제일 우주 속도로 돌아야 되잖아.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최고로 높은 고도가 500km. 알았냐? 자, 근데 문제는 유튜브에서 가끔 니네 보지 않냐? 흑기사 위성, 그 이상한 블랙라이트. 그 인공위성 궤도가 보통 3,400에서 자기 나라 상공에 딱 떠 있는 애가 있고 그걸 도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도는 애가 있어. 이게 첩보 궤도 위성이야. 3시간마다 한 바퀴를 돌거든. 그럼 얘들이 제자리에 도는데 지구는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 전 세계를 감시할 수 있어. 근데 통신위성은 그 나라 항공에 떠 있어야 돼, 상송에. 그럼 지구 자전 속도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누가 연료가 빨리 다를까? 극궤도 위성이 빨리 달아. 수명 오래 못 가. 10년이 안 돼. 통신궤도 위성들이 10년 이상 가거든. 근데 이 흑기사 위성은 몇 나라에서 가끔 발견된 거야, 이 위성이. 전혀 이 궤도를 따르지 않아. 얘는 그 궤도도 상당히 높고 그 궤도도 이 평상시에 인공위성 궤도하고 다르게 돌아. 얘가. 그래서 이거는 인공위성이 처음 올라간 게 이제 미국 쪽에서 올렸고 그랬거든. 그 다음에 옛날 한참 때 뭐 소련이라고 하는 러시아. 근데 그거보다 한참 전. 그리고 인공위성이 여러분 보통 이 교실 반만 해요. 인공위성 크기가. 짱 크다. 애들, 그거밖에 안 돼요. 막 그러는. 근데 굉장히 커요. 제 건. 흑기사는. 굉장히 큰 위성으로. 옛날에 올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안 올린 거죠. 다른. 예. 인간이 올릴 수 있는 만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 크기에. 그 궤도에. 날아온 거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나한테 묻지 마요. 그냥 그런 일이 있다. 이것도 뭐 사실 뭐 썰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들은 광계면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기울어졌죠? 아까 여러분, 이거 무슨 층이었어? 수온 약층. 그지? 이거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 비정상. 안정된 층. 안정된 비정상. 비정상. 대류 있어, 없어? 없어요. 얘랑 똑같이 생겼지? 얘도 똑같이 생겼지? 네. 이거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안정. 안정. 대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거야, 같이. 알았어? 근데 중앙권은 있어요, 대구가? 있겠냐, 없겠냐? 없어요. 있어요. 잘했어. 진짜 그럼 여기 진짜 있어요? 왜 여기도 있어요? 있죠? 내 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얘가 이상한 거예요. 성충권이 이상한 거라고요. 성충권에 얘가 없었으면 뭐? 오전치. 오전이 없었으면 얘 그대로 이렇게 됐어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기온을 받아서 막 온도를 높여야 될 공기들이 희박하면 얘 열권은 어때요? 외권에서 직접 받아들이는 쪽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 여기 뜨거워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 그 백과사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 이름이 뭔지 알아요?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1등이에요. 우주 최초, 예, 우주 최초 비행사. 가가린. 백과사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옛날에 문제도 나온 적이 정확히 이런 데서. 걔가 소비에트 연방, 그때 소련일 때 최초 우주 비행사예요. 여기서 타 죽었어요. 진짜요? 예,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온도가 높은 곳이죠, 저 위가. 네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랬지만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1000km까지 올라가는 거야, 쭉. 네. 예. 그 쌤이 과제를 내셨는데 열권에서 온도가 엄청 높잖아요. 예. 밖에다가 닭을 내놓으면 그게 예. 치킨이 될까? 그게 과제가 잘 들어요. 치킨의 의미부터 꼭 알아두세요. 치킨은 기름이 있어야 돼요. 구운. 자, 구워질 것인가가 문제겠죠. 네. 자,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닭을 밖에다 내놓는다면 일단은 네가 털을 뽑아서 내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생닭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열권 쪽에서의 온도는 낮에는 180, 150, 190 이 정도 가요. 밤에는 뚝 떨어져요. 희박하니까. 불이랑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삶아지려면 수증기도 있어야 되고, 그지? 근데 공기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얘를 밖에다 내놓았을 때
일단 얼어요. 올라가면. 저 높은 곳, 해가 떴으면 이제 뜨거운데, 안 떴으면 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뭐 봤어요? 그게 뭐 날아다니는 애 뭐냐? 공기가 없으면 슈퍼맨.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언맨. 저기도 있잖아요. 복사도. 복사. 복사요? 전도, 대륙, 복사 셋 중에 복사는 직접적으로 하잖아요. 아이언맨. 아, 그렇지. 걔가 높은 데 올라갔다 막 이렇게 얼어가지고 다시 내려오고 막 이런 거. 네. 그런 거. 그러니까 햇빛이 떴으면 괜찮은데 안 떴으면 또 엄청 추워요, 거기가. 그러니까 기온차가 심하고요. 여기 해리층이에요, 해리층. 여기는 공기들이 존재하지 않고 이온으로 존재해요, 여기는.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형성이 돼요? 오로라가 막 터지고 그러는 거, 이쪽에서. 알았지? 그러면 닭이 안 구워져요? 구워진다, 안 구워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구우려면 타야 되는데, 닭을 태울 정도면 온도가 몇백 도씨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아니 그게 그러면 익느냐, 안 익느냐? 네. 글쎄, 자네가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게 과제입니까? 과제는 네가 직접 실험을 할 수 있어야 과제 아니에요? 그냥 문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집니다. 이거 출발이 몇 도실 것 같아, 지향아? 네가 아까 얘기했던 거. 평균 기온. 15. 15야, 여기가 출발이. 그래서 가다가 떨어진다? 원래 얘 성층권은 가다가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건데, 왜 여기서 올라갈까? 그러면 이 오존층 때문에 그래. 이 오존층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줬지만 20cm 두께 정도밖에 안 돼. 알았어? 그때 우주선이라고 그래. 코스모 레이라는 말을 쓰거든. 스페이스 셔틀 말고, 알았니? 위에서 빛이 왔을 때 얘가 받아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형태야. 유해자선을 차단해주지만 이거 뜨거워졌지. 그래서 이렇게 안정한 층이 되는 거야. 오존층 때문에 대류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성층 공계면에 딱 들어가면은 중간권이잖아. 여기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중간 건계면의 가장 큰 의의는 가장 온도가 어떻다? 낮다는 얘기야, 이거. 가장 온도가 낮다. 올라갈수록 기온이 계속 높아지는데, 보통 얘도 저 꼭대기까지 가야 기온이 상당히 높은 온도가 형성이 돼. 이 정도 같은 데면은 얼어, 다. 알았어? 좀 높은 온도에 그래도 낮일 때, 네가 바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물론 그 밖으로 꺼내놓을 때 이제 너도 죽지. 이 과정이에요, 요관. 바로 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은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 각 공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있죠. 특히 성층권에 비행기 경로가 있다는 거 알죠? 비행기를 날 때 보면 밑에 구름이 쫙 깔려 있잖아요. 거기가 무슨 권이에요? 대륙권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얘는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기상현상도 있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얘는 없다. 뭐가 없어서? 수증기가 없어서. 공기는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균질권, 비균질권이라는 말도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준다면 100km를 중심으로요. 여기까지는 공기의 분포가 비슷한데 그 위쪽에 뚝 떨어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78%가 질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1%가 산소. 이게 여기까지 일정해요. 여기까지는 거의. 희박하냐 진하냐 그 차이죠. 근데 100km 이상부터는 확 줍니다. 알았어요? 자, 일단 여기에 보니까 뭐 오로라 현상이 발생해요. 그런데 요거만 잘 보세요. 여기 몇 킬로 경계가, 여기 몇 킬로, 여기 몇 킬로, 요 정도 경계하는 거 보고. 그럼 어디 몇 킬로에서 온도가 제일 낮다? 50킬로. 성층권과 중간권, 80킬로 쪽, 그죠? 중간 건계면, 중간권 건계면 80에서 온도가 제일 떨어진다라는 거 보시고, 여기 이제 극광현상이라고 하죠? 중간권에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성층권, 오존층이란 말과, 그 다음에 비행기 경로, 이런 거, 대륙권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거, 특징적인 거 받으시고, 자, 다시 한번 정의합시다. 기권은 무엇에 따라 구분한다?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로 구분한다. 특히 자기가, 야, 자기 혹시 미친 척하고 자연계열 가는 애 있어? 나 자연계 가고 싶다. 자연계가 뭐예요? 아, 이과. 아, 이과 아니에요?
가기로 했는데 이번 시험 보고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가지 마세요. 왜요? 이과를 가야 저를 보거든요. 저를 본다고요. 왜요? 이제 과학생이니까. 아 근데 그 오존층이 태양열을 막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우주선이요. 봐봐요. 우주선이요. 우주선을 먹는다. 네. 그게 태양 빛이에요. 외권에서 들어온 거. 자외선 같은 거 그러면은 있잖아요. 예. 오존층 쪽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오존층에서 올라갈 수? 제가 얘기했죠. 오존층은 높이, 낮이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고요. 두께가 얼마밖에 안 된다 했겠죠? 근데 여기 되게 두껍게 해놨잖아요. 여기에 이제 오존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의. 높낮이가 다 다르다고요. 오존층 높아지. 뭐냐면 적도하고요. 극지방하고 대기권이 높이가 달라요. 높이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여기가 오존층이 분포하기 때문에 뜨겁다 이런 거죠. 밑에가. 그 위에는 어떻게 될까요? 차갑겠죠. 밑에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우면 공기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잘 들어보세요. 밑에가 뜨겁고 위가 차가우면요. 올라가죠. 근데 분명히 봐봐요. 맨 밑에가 뜨겁고 맨 위가 차가워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중간한 형태에서 뜨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 입장에 밑에는 무슨 공기고요? 얘보다는. 찬 공기고 위가 무슨 공기예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죠.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 밑에 이렇게 오존층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높낮이에 따라 이렇게 오존층이 이렇게 얼기설기 있어요. 근데 그게 위를 뜨겁게 해준 거죠. 성층권 자체를. 얘가 없었으면 이랬어요. 얘가 없었으면.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생물권이 나왔나요, 여러분? 여러분 생물권은 가장 마지막에 형성된 곳이죠. 그지? 항상 출발, 모든 생명체의 출발은 어디다? 바다다. 그지? 그걸 어떻게 알았죠? 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들이 의심하게 된 거. 발생상 증거라는 거 배웠어요? 화석상의 증거. 뭐요? 흔적. 초기 때 모든 생명체가 아가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기가 이렇게 발생을 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얘들은 이제 바닷물 속의 기원이다라고 한 게 여긴데,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이 이게 뭐냐면 생명 가능지대를 표현한 거거든요. 물이 존재하고요. 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이 존재하고요. 이거 아까 봤죠? 무슨 대? 오존층. 벤? 근데 벤 데이비스? 벤 앨런대. 아까 그 사람 자기장 형성된 거. 태양권 막아준 거잖아, 그게. 그 다음에 여기가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 살 수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대기가 존재하고 적당한 중력이 존재하며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구가 멈춰 있지 않다는 거죠. 돌아준다는 거죠. 그것이 지구의 생명권이 형성될 수 있는 현상이다. 이 생명 가능지대가 딱 우리 지구가 포함된 곳이에요. 알겠어요? 금성도 아니고 화성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외권, 우주라고 보면 되죠. 여러분, 외권과 우리 지구 시스템은 무슨 관계다? 다친계 관계예요. 뭐만 이동한다? 에너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외권에 있는 지구 누구가 이것들을 보여준다? 벤 앨런대를 뭐라고 본다? 자기장. 알겠습니까?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폭풍으로 외워야 될 거고 적어야 될 거예요. 왜? 지구 시스템 상호과정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100% 나오고요. 특히 생물권과 기권 사이의 과정이 D가 100% 나옵니다. 광합성이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야, 광합성이 이산화탄소 수증기도 필요하지만 누구도 필요하냐? 비례나죠. 그건 무엇의 관계야? 외권과의 관계. 그건. 알았어. 지구 시스템이 아래야. 알았냐? 요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하자.